생명과학의 주연은 너야. 얘들아 안녕.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을 맡은 EBS 생명과학의 이주연이야. 안녕. 우리 1년 동안 이 수능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. 선생님이 이 마음을 담아서 좋아하는 노랫말의 가사를 조금 바꿔서 들려주려고 하는데요.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 이런 가사가 있어. 난 주인공인 거야.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제 본 수능에서요. 정말 멋진 주인공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었고 수능에서 정말 다 모든 걸 잃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. 그 가사 끝부분에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라는 문구가 있어요. 우리 이 수능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서 또 성장하고자 하는 그 방향 가운데 도달하는 하나의 지점이었다면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선생님과 총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. 자, 이번 생명과학2 상당히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랑 왜 어려웠을지 어떤 점이 좀 새로웠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3학년도 대수능 생명과학2는요. 작년 대수능과 올해 구모와 똑같이 동일한 단원별 출제 비율이 나왔어. 그래서 단원별로 이 정도 비율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수험생에게는 시간이 좀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은 난이도라고 선생님이 느꼈어요. 그 이유를 뒤에서 좀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예상 등급 컷은 4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EBS에서 예상 등급 컷을 살펴보면 1등급뿐만 아니라 나머지 등급도 작년 대비로 현재까지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.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긴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등급 컷일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같이 본 친구들이 모두 어렵게 느낀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왜 어렵다고 느껴졌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열심히 준비했어. 우린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, 어려웠던 것 같아 라고 느껴졌던 이유, 선생님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세포호흡과 광합성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을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. 우리가 보통 좀 요 정도까지 문제를 좀 빠르게 풀고 고난도 문제에서 시간을 좀 잘 할애해야지라는 이 비율을, 배분을 좀 가지고 있을 텐데 개인별로 세포호흡과 광합성에서 풀어보다 보면 기본적인 관계라던가 TC 회로 그림을 주고 조금 더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각각 좀 실험 위주, 분석,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제시가 돼서 실제로 얼마나 익숙하게 풀었는지, 어려워서 못 푼 게 아니고 익숙하게 착착 시간을 타이트하게 써가면서 푼 친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아꼈을 것 같고요. 아닌 친구들은 난도와 상관없이 시간을 좀 할애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유전자 발현의 조절과 생명공학 기술은 연계 교재와 기출을 얼마나 대비했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확연하게 달랐을 것 같아요. 특히 생명공학 기술 파트는 선생님과 수능 완성에서 정말 그 약점 공략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연습했었는데 그 유형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잘 대비했던 친구들은 좀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다양한 걸 대비를 열심히 했지만 이 문제 자체에 좀 수월하게 익숙해지지 않았던 친구들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3번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은 조합이 좀 다양하게 나왔어. 그래서 정교함의 차이로 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. 모르는 요소는 없습니다.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막 엄청 새로운 접근이었어 이런 느낌보다는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실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좀 시간을 많이 쓰고 뺑뺑 돌아갈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는 문제였어요. 그래서 얼마나 정교하게 풀어냈는지,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좀 겁먹고 긴장하게 하는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유전물질과 유전자 발현, 이번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더 쉬운 표현인데 좀 더 정교한 문제가 나왔지 싶을 정도로 이번에도 분명 여러분들이 준비했을 표현들로만 나온 문제였지만 꽤나 어려웠을 것이다. 항상 대비를 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문제는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요 네 가지 요소들의 어떤 조합이 열심히 우리 준비했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이전까지 풀었던 것보다 시간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 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난도가 좀 어려웠던 문제들 선생님이 뭐가 어려웠었는지 해설에서 꼼꼼하게 좀 풀어주고요. 그다음에 각각의 단어는 이렇게 나왔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.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작년,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평가요. 단원별 비율이 똑같습니다. 단원별 문제 수는 똑같은데 그 안에 세부 주제가 선택되는 걸 봤더니
실제로 세포의 특성에서 5가지 주제 중에 선택된 2개의 주제가 9월과 동일했어요. 효소에서는 효소의 종류가 나온 게 여러분들 좀 새로웠겠지만 이건 충분히 세포호흡과 광합성이라는 단원에서 알고 있던 내용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세포호흡과 발효와 광합성 파트에서 시간을 좀 익숙하게 빨리 풀어내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시간을 잘 아끼고 아닌 친구들한테는 시간을 쓸 수 있는 유형이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, 그리고 유전물질, 유전자 발현, 생물의 진화,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문제까지는 조금 더 복잡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다. 실수를 중간중간에 하지 않는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잘 풀어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전자 발현의 조절과 생명공학 기술은 난도가 뭐 엄청 쉽지는 않았지만 엄청 고난도도 아니었고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선생님과 하나하나 가볼 겁니다. 자, 생명과학2 드디어 수능의 문이 열렸어요. 여러분들 뭐가 어려웠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설에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발판을 삼아보도록 할게요. 해설에서 만나. 안녕.